네, 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깜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당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약간 지금 텐션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이 통영인데. 메디슨 바이크 그리고 BM웍스 대표로 계신 이정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멀리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이정민 대표를 모시고 이 배란길 자전거에서 얘기 좀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접이식 자전거 미니벨로입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미니벨로 들어봤을 테고 접이식 자전거도 들어봤을 테고. 근데 이 자전거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전거인지 좀 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정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 바이크 안에 미니벨로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책이고, 공급책? 공급책. 여기 여기 조혜곤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책. 이정민 대표님이 미니벨로 이 자전거 어떤 자전거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니벨로와 접이식 자전거는 이제 별개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왜냐면 맞아요. 접이식 자전거는 바퀴가 크든 작든 접혀요. 네, 미니벨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바퀴보다 작은 유의 바퀴가 장착된 자전거를 미니벨로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게 접히는 자전거들 중에서 바퀴가 작은 것, 이게 보통은 폴딩 미니벨로라고 불러요. 국내에서 이게 폴딩 미니벨로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에 이렇게 실어서 편하게 옮기려고 하는 건데, 보통 몇 인치죠? 미니벨로가? 보통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전거들은 20인치가 가장 많습니다. 표준입니까? 표준이라기보다는 그냥 20인치를 가장 선호하죠.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미니벨로 폴딩 바이크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장점은 자전거를 탈 때도 있지만 타고 이동하는 시간 빼곤 보관해야 되니까 아파트 주차장 혹은 이제 길 밖에다 세워놓으면 이게 도난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자전거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자전거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요. 근데 접어가지고 탁 방 안쪽에 혹은 뭐 이렇게 베란다 이런 데 딱 놔두면 언제든지 또 손이 쉽게 가니까 제가 봤을 때 보관의 장점이 가장 폴딩 미니벨로의 장점이지 않나. 사이즈가 바퀴가 20인치이다 보니까 네. 또 어디 놔둬도 크게 얘가 막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위압감도 없고. 저도 지금 미니벨로를 타고 있거든요. 네. 정말 거의 매일 탑니다, 매일. 맞죠. 출퇴근 거리가 걸어서 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또 딱 좋네. 네, 걸어도 다니도 걸어서 다녀도 되는데 미니벨로 타고 다니기도 정말 좋아요. 그냥 5분 만에 갈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게 또 걷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완전 미니벨로 빠져가지고 출퇴근하고 저희 또 일하는 데도 장소가 그래 좀 협소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 접어서도 두기도 하고. 또 하나, 정말 전철 타고 다닐 때 최고 아닌가. 정말 이거는 접이식 자전거의 폴딩 자전거는 매력이다. 그렇죠. 기차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전철 이동. 폴딩 바이크 이런 미니벨로가 네. 일단은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보통은 이동성도 좋고 보관성도 좋다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접이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20인치 폴딩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3단이라고 해가지고 프레임도 접히고 그다음에 핸들포스트 접히고 그러니까 이 보통은 조금 큰 박스 정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거 들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네. 조혜곤 대표님 그 폴딩 바이크 타보셨어요? 다 타봐야 됩니다. 타봤다. 타봤습니다. 네, 왜냐면 그래야지 객관적인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장점 있는 것도 있고 장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맞아. 그걸 타봐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메디슨은 상당히 수준이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이거 여러 브랜드를 취급해 보셨으니까 또 이 브랜드마다 이 폴딩이 되는 접이식이 되는 구분도 있겠죠. 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한 그 브랜드로 아는데 브랜드보다는 접이 방식을 보셔야 돼요. 다운 형태 접이식, 보럼턴 형태 접이식. 예,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접힌 다음에 그냥 허리가 접혀요. 사이드식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운 방식. 예, 다운이 초기에 개발 골라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인라인 탈 때 이거 인라인 스케이트를 우리 롤러 블레이드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롤러 블레이드는 사실상 브랜드 명이잖아요. 브랜드 명. 그거 똑같네. 그런 거죠. 아직까지 다운 브랜드가 그나마 유지가 하고 있는 게 접이식
자전거의 시초여서 그 브롬톤 방식이죠. 브롬톤이 뒷바퀴가 착 접히죠. 예, 맞아요. 뒷바퀴 달려 있잖아요. 네, 감성 쩔죠. 끌고 가기도 편하고. 네. 그건 방식의 표현으로 봐야 되고, 뭐 이제는 두 브랜드 다 특허 기간이 다 끝나서 그런 접이의 형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소비자들은 좋잖아요. 이런 데서도 막 여러 가지에서 브랜드 나오고 가격의 차별도 있고 내가 선택지도 많아지는 부분이 그 다운하고 단순하게 이게 메디슨만 비교해 봐도 네. 다운보다 메디슨이 퀄리티가 훨씬 높아요. 제품 퀄리티가. 네, 그래서 뭐 소비자들은 아주 좋은 상황이고 지금 다운 팔고 계세요? 다운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자격이 있지. 네, 오셔서 그냥 들어보시고 폴딩해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니벨로 접이식 자전거가 참 장점이 많습니다. 이 미니벨로의 또 단점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럼 비교 대상이 뭐냐? 만약에 미니벨로는 이제 목적이지. 큰 바퀴 700c라는 이제 사이클에서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직진성이 좀 떨어져요. 이제 큰 바퀴가 굴러가면서 약간 이렇게 쭉 속도가 붙어서 가는 것. 여기 하고 첨부해드리면 직진성이 괜찮아요. 근데 고속 직진성이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고속 직진성. 고속 직진성이 떨어지는 거고 25km 언더에서는 직진성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단점 아니라 보면.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좀 고속으로 달리려고 그렇죠. 할 때. 뭐 제가 타보니까 뭐 이렇게 작아도 잘 나가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딩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접히는 경첩 부분에서 이런 것들 정비를 주기적으로 잘 안 해주면 잡음. 그 나사 같은 게 조금씩 풀리면서 그렇지. 잡음. 그 소음이 생길 수 맞아, 있는데 맞아, 맞아. 그건 이제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데 맞아. 대부분 그냥 막 탄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소음의 원인이 소음 되면서 원인이 되죠. 약간 이게 라이딩의 쾌적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호소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좀 자전거 매장이 없는 약간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좀 외진 곳에 그렇지. 사시는 분들 네, 그런 그런 분들이. 분들은 이거를 내가 이제 유튜브 보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시글 같은 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보면 그런 거에 좀 애로사항이 관리의 필요성은 있다. 그게 어쩌면 번거로움과 연결되는 부분이 관리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만 하면 해결이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단점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몸무게가 뭐 100kg 넘어간다 아, 이러면 체중이 이제 제한이구나. 이게 그 포딩 미니벨로가 한계 체중이 몇 킬로인가요? 모델 기본적으로 네. 80kg로 개발하는데 맥시멈 저희가 100kg로 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100kg 정도 넘어가는 분들이 키가 작은 분들보다는 키도 크고 체구도 좀 크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큰 바퀴들은 사이즈가 있어요. 프레임이 뭐 이렇게 48, 50, 52, 54 이렇게 56. 근데 포딩 미니벨로는 사이즈가 보통은 이제 모델마다 조금 다른데 조금 큰 모델도 있고 조금 작은 모델도 있는데 키가 뭐 185가 넘어간다. 이러면 사실 포딩 미니벨로 타기가 적합하지 않다. 뭐 혹시나 저와 비슷한 체중 가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키가 177에 87kg인데 이걸 라이딩 할 때 저는 충분히 거기다가 카메라 가방 이런 거 들고 다니면 그것만 해도 진짜 15kg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100kg 육박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당신에게 딱 이 자전거는 적합하다라고 미니벨로가 한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요. 예. 1번 네. 미니벨로는 프레임 사이즈가 없어요. 원 사이즈입니까? 그 대부분 원 사이즈죠. 이제 키가 150부터 190까지 타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제가 또 판매를 해보면 네. 자전거를 한 대를 사서 네. 온 가족 다 타려고 그래요. 아. 그런 가족들, 아빠도 살도 빼야 되고 애도 통학도 해야 되고 해야 되면 일단은 그런 가족들은 미니벨로를 접근을 해요. 완전 뽐 뽑겠다. 아유, 그 시트 포스트하고 핸들의 높이를 맞아. 조절해가지고 타면 돼요. 그래서 가족용 바이크네. 그래서 패밀리 자전거. 예, 보통 이제 하나를 사가지고 뭐 가족끼리 두세 명이 예,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여성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맞아. 아, 공감된다. 그거. 맞아. 왜냐면 일단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예쁜 거를 또 선호해요. 예쁜 거 선호하니까 미니벨로 이뻐야지. 네, 딱 접어놨을 때 그리고 탔을 때 그런 이미지들이 예쁘고 그렇죠. 탑재부가 이렇게 이렇게 낮아가지고 예, 맞아요. 이게 탁 타다가 앞으로 탁 내려도 예, 부담이 없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맞아. 아 그리고 이제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의외로 로드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세컨 미니벨로를 바이크. 맞아. 하나씩 더 갖고 세컨 바이크. 세컨 네, 바이크. 맞아. 왜냐하면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멀리 가기 힘들잖아요. 뭐 장거리 뭐 100km, 150km 타고 나가기 힘드니까 네. 집 주변에서 이렇게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애매해요. 주차하기 귀찮고 걷기 귀찮고 뭐든 타야 돼. 맞아요. 우리 3발 이상은 그때부터 자전거 타고 승차. 와요. 이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미니벨로를 접하기 전에는 조향이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이게 핸들바도 좀 좁고 또 이게 바퀴가 작고 왠지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면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퀴가 20인치까지는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확실히 이제 뭐 16인치라든지 18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거를 체감하기 주행에서 조금 불안하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약간 피팅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나중에 별거 아니면은 세팅 중요한 팁인 거죠. 중요한 팁. 오케이. 이 자전거 하나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탈 수 있다. 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타기 좋은 자전거다. 뭐 이게 지금 배란길 자전거에 뭐 또 다양하게 좀 미니벨로가 있긴 한데 이걸 뭐 다 또 설명하기도 그렇고 어차피 또 이게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취급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메디슨 이 자전거를 크게 세 가지 모델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걸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미니벨로 꼭 이 브랜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구매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왕이 또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온 김에 메디슨 미니벨로가 또 저희 시대가 있으니까 저기서 보시면서 미니벨로 또 이 세 가지 모델을 또 설명드리 폴딩하는 방식이라든지 각 세분화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대표님? 네, 근데 이거 한 편에 다 이거 영상 할 수 있나? 네, 예, 가시죠. 우리 가면 10분만 쉴까요? 네. 이거 세팅해 놓은 게 좋아요. 아, 근데 저 카메라 세팅. 우리 뭐 먹을 거 따로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안 우리 없어. 파우더에 줘.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셨다. 대표님 일찍 내려가가지고 제랑 드세요 아무거나. 와, 여기는 뭐 이거 출근 세팅하는 게. 편의점도 하나 없고 여기 좀 한데.